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휴대전화로 들어온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읽고 이걸 소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참혹하지만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의 성격,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일단은 국민들이 알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특위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두 딸이 보는 앞에서 회칼로 8번 찔러 살해.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이게 섬뜩합니다.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두 딸은 어디 도망다녀야 합니까? 이재명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이 화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사건이 또 있다. 이재명 후보가 조카를 변호한 바로 다음 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변호하였다.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그 집에 쳐들어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다. 그 수법이 상상을 초월한다. 농약을 사발에 따라 동거녀에게 마시라고 강요하다 동거녀가 차마 딸 앞에서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회칼로 8번이나 찔러 살해했다. 살인범 조카는 시칼이었는데 이번에는 회칼이다. 조직의 에이스들이 사용하는 것이 회칼이다. 한 짓을 보면 조직 그 이상이다. 굳이 딸이 보는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인륜을 짓밟은 만행이다. 동거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은 채 딸들만 내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악마를 변호한 것이다. 살인범 조카는 조카라서 변호했다더니 그럼 이 사건은 뭔가?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으니 무죄 또는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범행 시각이 아침이고 술에 취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진실을 왜곡해 허위 주장을 했다면 변호사 윤리 위반이고 징계 사유가 된다. 자칭 인권 변호사는커녕 변호사 자격도 없다. 결국 이재명 변호사는 이런 흉악한 사건을 사형도 무기징역도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게 했다. 세월이 흘러 그 범인이 내년 8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그때 엄마가 칼에 찔려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던 딸들은 어떤 심정일까?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살인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 안 하면은 뭐 잡혀 들어갑니까? 그걸 변호를 해도 좀 당당하게 해야지. 심신장애 상태였다? 아니 이게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악랄한 살인을 합니까?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것은 징역 15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사형감 아닙니까? 또는 무기징역, 아무리 낮게 잡아도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징역 15년이 나왔느냐. 이거 재판장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천인 공로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대안을 내야 합니다. 대안 중에 하나가 사형제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으면서 1998년 이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약 100명에 가까운 사형 확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인 사람은 200명 넘을 겁니다. 대부분이 한 80%가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입니다. 요사이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죽여가지고는 사형 선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2명, 3명 이상 죽어야 사형 선고 받는데 그나마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흘러가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사형제도가 없어진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형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공론화도 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덮어가지고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형 집행하지 않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 지금 아직 한국에는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형제를 가동시키겠다 하는 공약을 하는 게 어떨까요? 참고로 국민행동본부가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낸 게 있으니까 요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참고가 될 겁니다. 성명서는 이렇습니다. 국민행동본부 2012년 9월 성명서입니다. 16명의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중단한 사형집행을 재개하라.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집행에 반대할 겁니까? 당신들의 아내나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집행에 반대할 겁니까? 요사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크게 일조하는 게 여성입니다. 여성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매우 낮아요. 이것은 이런 살인마를 변호했다는 거, 그리고 형수에 대한 욕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 이 살인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아이입니다. 1998년 이후 16명의 역대 법무장관들이 멋대로 사형 집행을 보류하는 바람에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61명의 사형 확정수, 그들이 죽인 200여 명은 8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들이고 사형수의 90%가 2명 이상씩을 죽인 흉악범들이다. 한국은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인가? 사형 집행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배정하였다. 살인범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살자와 유족의 인권은 없는가? 여자들만 골라 10명을 죽인 강호순, 21명을 죽인 유영철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 내연녀를 결혼시킨 뒤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를 살해하고 내연녀도 죽인 강모모, 6살, 9살 여아와 18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이모모, 이혼녀가 데려온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다가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 등 4명을 살해한 김모모를 왜 살려주나? 형법에 사형제가 살아있고 국민들의 60% 이상이 사형에 찬성하며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도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하의 법무장관들이 인기를 의식해서인지 사형 집행을 중단 법치를 우롱하였다. 이 여론조사하면 사형 집행 찬성론자 또는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공약은 표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표가 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거죠. 흉악범들이 남을 죽여도 자신은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형 중단 이후 살인사건이 연 600명 선에서 연 1000명 이상으로 거의 배정하였다. 자칭 인권변호사라는 이재명이 변호한 그 두 살인사건도 바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이 시기에 일어난 게 이게 우연일까요? 법무장관들의 비겁함 때문에 과거 15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추가로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 당신 딸이 강간당한 뒤 살해되어도 그 범인의 사형 집행에 반대할 건가? 미국도 일본도 사형 집행을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흉악범 사형 집행 재개를 공약하라.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시기의 법무장관 명단을 딱 써놨습니다. 박상천, 김태정, 김정길, 안동수, 최경원, 송정호, 김정길, 심상명, 강금실, 김성규, 전정배, 김승호, 정승진, 김경한, 이귀남, 권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 그래하여 이들에게 살해된 원혼을 달래주겠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생각을 깔고
사형 집행 재개 공약 또는 사형제 폐지 반대 공약을 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